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시고 많이 졸리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침부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가 좀 열기가 빅스비에 대한 열기가 좀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에 디자인에 관심을 갖고 여기 와주신 분들을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빅스비 플랫폼 UX를 담당하고 있는 유지연, 김유경입니다. 네, 저희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보이스 퍼스트, 스크린 세컨드 관점에서 빅스비 캡슐을 디자인하는 그런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빅스비 캡슐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요. 캡슐을 구성하는 다이얼로그와 빅스비 뷰, 팔로우 디자인 패턴과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 스터디에서 실제 캡슐 디자인 과정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면서 보이스 퍼스트 UX로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미 빅스비를 잘 알고 캡슐을 또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빅스비를 이 자리에서 처음 접하는 분도 있다고 믿고 먼저 빅스비에 대해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빅스비는 핸드폰에서 버튼을 눌러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해서 호출할 수 있는 맨 왼쪽의 이미지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외에도 비전, 루틴, 리마인더까지 4가지 서비스를 포함한 삼성의 AI 플랫폼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이 중에서 빅스비 보이스에 대한 내용이고 디자인 원칙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비 써보셨나요? 핸드폰에서 빅스비 써보셨으면 목소리를 들어보셨을 것 같고 그리고 파란 배경이 나오는 그런 화면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빅스비의 목소리와 사용자의 바라인 보이스가 있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것들인 스크린 이렇게 2가지가 빅스비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사용하는 요소입니다. 이 둘은 각각 다른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보이스는 쉽게 부를 수 있고 익숙한 동작을 하는데 편합니다. 잠자기 전에 동생한테 불을 꺼달라고 할 때 문자를 보내지 않고 그냥 불러서 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복잡한 메뉴를 누를 필요가 없고 사용자의 일상적인 용어로 시스템에 빠르게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스크린은 보기에 편한데요. 하이 빅스비 전화 걸어줘 이렇게 말을 했더라도 전화가 제대로 걸리고 있는지 이제 화면을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할 때 유용하고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보여주고자 할 때 효과적인 게 스크린입니다. 빅스비는 이 2가지의 장점을 살리면서 스크린보다는 보이스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음성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의 인풋을 받고 그리고 연관 화면 정보로 음성 아웃풋을 보조하는 보이스 퍼스트, 스크린 세컨드 이 원칙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스비는 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고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빅스비와 대화는 간결 명료하고 바로 요점을 파악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답변은 똑똑한 친구랑 대화를 하듯이 명쾌하지만 사람한테 말하는 것처럼 좀 자연스러워야겠죠. 그리고 빅스비는 우리와 연속적인 대화를 주고받는 동안에 앞뒤 문맥을 이해를 하고 그에 맞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빅스비는 흔히 생각하는 챗봇이나 음성으로 동작하는 검색 엔진이 아닙니다. 잘 정리를 하고 제안을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지 결정을 쉽게 도와주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빅스비는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다음은 빅스비와 대화를 하는 일반적인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용자 발화에 따라서 빅스비의 과정,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빅스비에게 오늘 저녁에 어떤 식당에서 7시로 예약을 해줘 라고 말을 했을 때 빅스비는 일행이 몇 명인가요? 이렇게 다시 되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3명으로 예약해줘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정보를 포함해서 빅스비가 이렇게 예약을 할까요? 하고 한번 확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약이 맞는지 보고 제가 이렇게 예약해달라고 또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빅스비가 마지막으로 예약 결과 화면을 보여주게 됩니다. 보시면 처음 요청한 화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수를 입력받는 모멘트가 있고 또 요청을 완료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모멘트가 있습니다. 모멘트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비 캡슐 화면의 구성 요소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스크린 상단의 컨버세이션 존에 대화를 보여주는 영역이고요. 여기에 빅스비 다이얼로그가 표시되게 됩니다. 다이얼로그는 모먼트를 이루는 핵심이고 이후에 따라오는 모먼트의 컨텍스트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잘 작성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운데 부분인데요. 뷰즈로 구성이 되고 컨텐츠를 보여주는 영역으로 각 모멘트에 맞는 컴포넌트를 골라서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뷰즈를 활용해서 여러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빅스비 모먼트라는 단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레스토랑을 예약하는 시나리오를 떠올려 보시면 인풋, 입력을 받고 그리고 또 컨펌,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리절트, 결과를 보여주는 크게 세 가지의 모먼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모먼트마다 대화를 진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단에서 액션 버튼과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라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팔로우업 대화나 동작을 유도하는 이러한 버튼들이 화면의 아래쪽 액션 존에 표시되게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구성 요소, 다이얼로그, 뷰즈, 팔로우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비 캡슐을 디자인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빅스비 대화를 디자인하는 건데요. 그럼 빅스비 다이얼로그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투는 그 사람의 인상을 결정짓는 좀 중요한 요소입니다. 빅스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빅스비랑 대화를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빅스비가 어떤 친구라고 느껴지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지금 보시는 세 가지가 저희가 추구하는 빅스비의 말투, 톤과 스타일입니다. 빅스비의 응답을 디자인할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구어체의 친근한 말투로 사력 있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 디자인 팁을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빅스비 응답만으로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흥민이 몇 살이야? 라고 했을 때 손흥민은 1992년생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손흥민은 28살입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간결하고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자연스러운 응답을 위해서는 구어체의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성 답변이다 보니까 기호와 이모지는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응답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에는 화면에 표시되는 것과 음성으로 출력되는 응답을 나누어서 제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멀티태스킹 환경에서 저희가 핸즈아이즈 프리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빅스비 응답을 디자인할 때 사용자가 어떤 상황인지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저희 빅스비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의 상황을 크게 두 가지 모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선 핸즈프리 모드는 하이 빅스비로 빅스비를 호출한 경우고요. 이때는 유저가 음성만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화면을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저가 빅스비의 음성 답변만으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하고요. 빅스비 뷰즈로 구성되는 화면은 보다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도 좋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보시는 핸즈온 모드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키 같은 음성 외 수단을 통해서 빅스비를 실행시킨 경우인데요. 이때는 사용자가 화면 조작이 가능하고 가능한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핸즈프리 모드에 비해서는 빅스비의 음성 답변을 간결하게 디자인하는 대신 빅스비 뷰즈를 좀 더 이용해서 터치나 버튼을 활용한 풍부한 인터랙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먼저 버튼을 눌러서 빅스비를 실행시킨 후에 근처 라멘 맛집 찾아줘 라고 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핸즈온 모드에서는 유저가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빅스비 응답은 가능한 간결하게, 대신 상세 정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지와 리스트 뷰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핸즈프리 모드에서는 그럼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우선 핸즈프리 모드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화면을 보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좀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핸즈프리 모드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는 하나씩 읽는 그런 방법인데요. 라멘 맛집 같은 많은 정보가 포함된 리스트의 경우에는 다 읽어주면 사용자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이럴 때는 한 번에 한 아이템씩 알려주고 사용자가 정할지 다음 아이템을 확인할지 한 번씩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텝은 길어지는데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부담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몇 개씩 끊어 읽는 경우인데요. 원래 사람의 단기 기억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거든요. 평균 서너 개 정도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연락처와 같이 아이템당 정보량이 많지 않고 사용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리스트에 대해서는 3개에서 5개 정도 끊어 읽는 것도 사용자가 선택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리스트를 전부 다 읽어주는 건데요. 상황에 따라 전체 목록을 한 번에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사용자에게 너무 많은 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게 아닌지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이미 알고 있는 일반적인 리스트는 굳이 읽어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일을 선택하는 그런 리스트 같은 경우는 읽어주지 않는 편이 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화면의 중간에 위치하는 컨텐츠 영역인 빅스비 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스비 뷰는 멀티 디바이스를 고려한 디자인 시스템이고 간단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대화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먼저 하이 빅스비 우주 최고의 리조트를 찾아줘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뷰즈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면 모바일뿐만 아니라 워치, TV, 패밀리 허브 같은 다양한 기기에서 이렇게 최적화된 일관성 있는 UI를 구현하도록 지원합니다. 빅스비 뷰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캡슐을 구성하는 부분 중에 화면의 가운데에 위치하는 컨텐츠를 보여주는 영역을 말하고 또 동시에 캡슐 영역을 설계하는 방식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뷰즈는 크게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인 컴포넌트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화면을 단계별로 이어서 대화를 구성하게 하는 모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2개를 합쳐서 빅스비 뷰즈라고 하고 이제 이 2가지로 나눠서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넌트입니다. 우선 오늘 오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캡슐 위주로 개발을 시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대표적인 컴포넌트를 나열해 본 것이고요. 이런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다양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고 또 이 컴포넌트는 아까 오전에 보셨겠지만 코드 하나로 워치나 TV에서 적합한 형태로 자연스럽게 컨버팅이 됩니다.
컴포넌트 특징을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제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모난 이미지들이 이렇게 왼쪽에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동그란 이미지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컴포넌트 같으신가요? 아니면 같은 컴포넌트 같으신가요? 이 둘은 하나의 컴포넌트입니다. 왼쪽은 이미지 리스트가 모바일에서 보여지는 상황으로 길쭉한 화면에 맞게 아래로 타일처럼 이미지를 구성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워치의 작고 동그란 화면에 맞게 이미지를 둘러가면서 배치를 해 두었는데요. 디바이스마다 다른 형태의 컴포넌트를 따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뷰즈를 이용하면 이미 코드 한 벌로 각각의 디바이스에 적합한 레이아웃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화면 자체를 손쉽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빅스비 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컴포넌트인 텍스트입니다. 컨텐츠의 중요도에 따라서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제공되는 텍스트 스타일 중에 적절한 사이즈를 골라서 캡슐 화면을 구성하시면 됩니다. 빅스비는 대체적으로 어두운 화면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 시인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흰색의 폰트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지정된 4가지 컬러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보시는 폰트의 사이즈는 모바일 기준이고 TV나 워치 등의 다른 디바이스에서는 저기 보이는 동일한 명칭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사이즈로 자동으로 튜닝되어서 적용이 될 거고요. 이 외에 다른 텍스트 사이즈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면을 구성하실 때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카드 컴포넌트인데요. 앞에서 보신 텍스트와 이미지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무엇보다도 발화와 터치가 가능한 동작을 발생시키는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은 컴포넌트들을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감싸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주는 것이 카드 컴포넌트입니다. 카드는 레이아웃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를 사용하지만 주어진 레이아웃을 그대로 사용하는 컴포넌트가 있고요. 그리고 마음대로 원하는 레이아웃을 커스텀해서 만들 수 있는 컴파운드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란 글씨를 보시면 제가 컴파운드 카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코드들을 넣어뒀는데요.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코드를 사용해서 컴파운드 카드를 구성할 수 있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5가지 카드를 조금 자세하게 이미지와 같이 보여드릴게요. 전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지를 생각해서 화면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간에 있는 이미지 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사 결정에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경우에, 예를 들면 영화 포스터나 아니면 음식 사진을 가지고 있는 캡슐에서 그럴 때 화면을 구성하면은 고화질 이미지를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첫 번째에 있는 썸네일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지만 좀 작아도 괜찮은 경우, 뉴스의 헤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인물 사진 이런 경우에 적절한 카드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타이틀 카드 같은 걸 보시면 다른 카드와는 달리 이미지가 없지만 대신 큰 타이틀을 강조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특별한 원하는 레이아웃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그 커스텀이 가능한 컴파운드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캡슐 디자이너 분들 또는 개발자 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정보를 구성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컴파운드 카드 안에는 특이하게 앞에서 말한 5개의 카드 또한 포함해서 구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컴파운드 카드를 디자인하신 경우에는 다른 디바이스에서 이 정보들이 어떻게 보여질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네, 앞에서 중요한 컴포넌트인 텍스트와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요소들을 가지고 모먼트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는지 인풋, 리절트, 컨퍼메이션 이 3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인풋 모먼트는 빅스비가 사용자의 요청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레스토랑을 예약해달라고 했을 때 빅스비가 몇 명으로 예약할까요? 이렇게 다시 되물어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니면 다른 예시로 비행기 예약해줘 이렇게 했을 때 어디로 가시나요? 또는 언제 가시나요? 이런 기본적인 빅스비가 알아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 파라미터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리스트 중에서 선택하는 셀렉션의 방법이 있고요. 또 텍스트를 입력하는 입력창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나 시간 같은 것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피커 같은 패턴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 늦는다고 메시지 보내줘 라는 요청에 대해서 빅스비는 자연스럽게 누구한테 보낼까요? 라고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보여지는 화면은 여러 명의 사람을 리스트로 보여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리스트를 구성하는 컴포넌트는 텍스트만 포함할 수도 있고 프로필 이미지를 넣어서 텍스트와 이미지를 같이 포함하는 카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선택이 가능한 리스트를 좀 다양하게 디자인을 해보았는데요. 화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음 화면에서 그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여줄 것 같고요. 이때는 선택할 때 발화도 가능하고 터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마지막 화면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옵션을 멀티 셀렉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알람을 지울까요? 했을 때 이거 지워줘 또는 첫 번째, 세 번째 지워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엄마한테 꽃다발 보내줘 라는 상황에서 배달할 주소가 어디인가요? 라고 빅스비가 다시 물어볼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입력창이라고 부르는 영역이고 발화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입력창 중에서도 오토 컴플릿 기능을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는 입력창이 있습니다. 자동 완성 결과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카드를 이용한 리스트가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피커라는 것이 있는데요. 호텔 예약해줘 라고 했을 때 언제로 예약할까요? 라고 빅스비가 물어볼 거고 날짜를 정해야 그 단계가 완료가 되겠죠. 그 각각의 캡슐에서 달력 모양을 일일이 디자인을 하시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또 레이아웃도 제각각으로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러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날짜나 아니면 시간, 달력, 그리고 이미지 이런 걸 선택하실 때는 피커라고 해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이미 디자인이 제공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스비가 이렇게 발화에 대한 추가 정보를 입력받는 인풋 모먼트 이후에 골을 달성한 결과를 보여주는 리절트 모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어본 정보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여줄 수도 있겠고 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자세하게 보여주는 화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결제가 완료된 거에 대해서 영수증처럼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는데요. 네, 여러 개의 결과를 보여주는 멀티플 리절트입니다. 앞에서 보신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데 여러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선택이 가능하도록 카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화면을 구성합니다. 이 리스트에서 발화로 한 가지를 선택하면 그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보여주는 디테일 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본 여러 개의 결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볼 건데 그때는 결과가 하나가 보여지니까 저희는 싱글 리절트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보시면 두 개의 화면이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든 빅스비가 말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부터 먼저 보여질 수 있게 나열을 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왼쪽 화면과 같이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고 여러 장의 이미지가 있을 때는 이미지를 넘겨볼 수 있는 이미지 캐러셀이라는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오른쪽 화면과 같이 이제 호텔의 이름
중요할 때는 먼저 텍스트 컴포넌트를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 리스트를 배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왼쪽 화면처럼 금성은 어디 있어? 아니면은 손흥민 누구야?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빅스비가 단답형으로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오른쪽 화면처럼 예약을 진행했을 때 텍스트로 먼저 중요한 결제 금액을 보여주고 이후에 영수증처럼 결과를 보여주는 화면도 있습니다. 이런 싱글 리절트는 대부분 선택한 거에 대한 디테일한 정보를 이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없는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이때는 아예 앱에서 보거나 웹에서 볼 수 있는 어트리뷰션 링크라는 것을 넣어서 화면을 구성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컨퍼메이션 모먼트는 확인을 하는 단계입니다. 문자를 보내기 직전에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야 이상한 문자가 가지 않겠죠. 또 결제하기 직전에 빅스비가 마음대로 카드를 긁으면 안 되니까 금액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약할까요? 하고 최종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예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최종 확인을 위해서 중요한 모든 정보를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구현된 컴포넌트 몇 가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 적어봤습니다. 보시면 왼쪽 맨 처음에 이미지 카드를 넣고 그리고 그 밑에 호텔 이름을 타이틀 에어리어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건 타이틀 카드에서 카드 배경만 뺀 액션이 없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중요한 정보들을 적고 맨 마지막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법적 고지문은 패러그래프를 사용해서 명시해주고 화면이 끝나는데요. 이렇게 각 컴포넌트를 조합을 해서 단계별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너무 복잡하신가요? 괜찮으신가요?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팔로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른 설명을 드리고 제가 케이스 스터디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바일 화면 하단에 보시면 빅스비 버튼이 있는데요. 이 옆에 길쭉하게 생긴 두 종류의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는 액션 버튼이라고 하고 이름에서 왠지 느껴지시나요? 액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컨버세이션 버튼이라고 해서 왠지 이걸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버튼이 있습니다. 네, 먼저 컨버세이션 드라이버는 사용자의 추가적인 발화를 유도하는 힌트 문구가 들어있는 버튼으로 누를 수도 있지만 적혀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상황과 연관된 정보를 빅스비가 더 알려주게 됩니다. 빅스비가 오늘 날씨를 물어보는데 그걸 듣다 보면 내일 날씨는 어떤지 궁금해질 수 있겠죠. 그런 연관 정보를 더 요청할 수 있게 하는 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액션 버튼인데요. 말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액션을 제공하는 버튼입니다. 빅스비가 그럼 알람을 삭제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또 취소를 할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다 동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드시 현재의 단계에서 적절한 동작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버튼이어야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빅스비 화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크게 다이얼로그, 그리고 뷰, 팔로업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빅스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알 것 같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캡슐 하나를 함께 디자인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루게 될 캡슐 이름은 스페이스 리조트라고 하고요. 개발자 포탈에서도 예제 코드를 같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디자인을 실습하고 개발하시는 데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캡슐 디자인의 첫 번째 스텝은 캡슐의 목적을 수립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디자인할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은 우주의 리조트에 있는 객실 검색과 예약을 하는 캡슐인데요. 이 캡슐에서 반드시 동작해야 되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열해 보았습니다. 객실을 예약하고 취소하고 예약 상태를 확인하고 그리고 검색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주요 플로우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네 가지를 다 하자니 너무 많으니까 일단 대표로 1번 케이스 리조트 객실 예약 플로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빅스비 대화의 흐름, 그 모먼트라고 하는 그걸 생각하시면서 플로우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리조트를 예약해줘 라고 했을 때 우선 예약 일자를 물어보기 위해서 인풋 모먼트가 있을 수 있고요. 검색된 리조트 리스트를 알려주고 선택된 리조트의 상세 정보와 객실 타입을 알려주는 리절트 뷰 후에 선택된 예약을 확인하기 위한 컨퍼메이션 모먼트와 최종적으로 결제 완료 결과를 알려주는 단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플로우를 바탕으로 실제 빅스비가 사용자 나눌 대화를 얹어볼게요. 보시면 언제로 예약할까요? 예약 가능한 스페이스 리조트를 확인해 보세요. 어떤 타입의 방을 예약할까요? 이렇게 예약을 진행할까요? 예약이 완료되어 영수증이 발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어렵진 않죠. 대화를 먼저 완성한 후에 이제 화면 구성을 함께 고민해 보는 건데요. 각 단계마다 어떤 정보를 어떤 우선순위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지 정의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여기 리조트 리스트 화면에서는 고화질 리조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리조트 이름과 위치,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화면에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단계들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화면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봅니다. 이렇게 정보 구조를 정의한 다음에는 빅스비 뷰즈의 컴포넌트 중에서 가장 적절한 컴포넌트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보신 리조트 리스트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옵션 1, 2, 3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충분한 고화질의 이미지가 제공되고 있고 텍스트 시인성도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두 번째 옵션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리조트 상세하면은 좀 더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방식은 똑같고요. 이미 제공되고 있는 컴포넌트를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마지막에 리조트 객실 정보를 디자인하면서 좀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본 제공 컴포넌트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컴파운드 카드를 이용해서 맨 아래 것처럼 커스텀 카드를 이용한 컴파운드 카드를 이용한 커스텀 레이아웃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단계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컴포넌트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화면 구성하는 팁을 말씀드리면 우선 많은 분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얘는 앱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읽어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음성 서비스에서는 화면은 그냥 흘끗 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음성 정보이고 화면에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시 한번 내 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그 마음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일단 우선 응답을 먼저 디자인하고 응답에 맞는 내용으로만 화면을 구성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금성의 미세먼지 어때? 라고 했을 때 왼쪽 화면과 오른쪽 화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인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왼쪽 같은데 네. 안 그러신가요? 또 같은 말 같은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용자 질문에 맞는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금성이 어딨지 했을 때 저는 금성의 위치를 말로 알려주는 것을 기대하는 거지 지금 오른쪽처럼 화면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화면에서 금성이 태양계의 두 번째 행성이고 자전주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읽어보는 거는 바라지 않거든요. 네, 저만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핸즈온 모드랑 핸즈프리 모드에서 사용성에 대해서도 반드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디자인한 스페이스 리조트 캡슐은 핸즈온 모드에서 테스트해보면 이런 식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리스트를 보여주고 하나를 선택했을 때 디테일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예약을 하고 컨펌 완료한 화면까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핸즈프리 모드에서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희 캡슐은 하나의 리조트에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읽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성 정보로 파랗게 표시된 하나의 리조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고요. 유저의 선택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플로우에서 화면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충분히 워킹을 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캡슐의 유즈 케이스 하나를 완성해 보았는데요. 3개의 유즈 케이스가 남았지만 그건 직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숙제로 남겨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슐을 등록하기 전에 여러분 캡슐의 얼굴인 로고 이미지도 빅스비 안에서 잘 어우러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캡슐 로고가 노출되는 빅스비 화면들이에요. 캡슐 서비스의 성격을 드러내면서도 빅스비의 어두운 배경 위에서 시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색상으로 디자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디자인 방법과 팁들은 빅스비 개발자 사이트의 디자인 가이드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다루지 못했지만 좀 더 나은 경험을 위해서 좀 좋은 것 같은 링크를 몇 가지 찝어봤어요. 첫 번째는 개인화 학습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빅스비 응답에 다양한 사운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SSML 활용 같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디벨로퍼 포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오랜 시간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데모가 없어서 좀 지루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다음 세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션은 빅스비 뷰즈를 이용해서 UI 개발을 실제로 해보는 그런 데모가 많은 그런 세션이고요. 네, 다음 세션에서도 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